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아임 파더. 예,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주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특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샘 씨 이번 공채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어디인가요? 저는 콘텐츠나 조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마케팅 분야 쪽에 관심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샘 씨가 지원할 분야의 채용 현황은 어떤지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대면이다, 그다음 온라인이다라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활발하게 채용이 진행되는 건 맞는데 원체 이 분야에 채용 티오가 많지가 않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준비된 지원자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방송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아 진짜요? 네, 더 그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방송 활동도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노력이니까 네네네. 다 그렇게 잘 활용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월차. 원래는 그냥 이거 있잖아. 원래 저희가 뭐 이제 지금 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네. 원래 꿈은 월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취업을 하고 싶은 곳은 먼저 합격하는 곳을 취업하고 싶은 거고요. 하지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진짜 하고 싶은 아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네. 크리에이터. 아 크리에이터. 네.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지금? 좀 네, 맞긴 하죠. 아.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긴 했어요. 취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네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취업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네. 그 취업하는 과정을 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취업하는 네, 과정을 네. 담는 거고.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것도. 확실히 이제 지금 취업을 하고 싶긴 하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30까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샘 씨도 나름대로 다 그런 것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공채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걱정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하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예정 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조유진, 학력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5세고 지원기업은 현대백화점, 향후 지원기업은 영업관리, 영업직무, 경험 경력, 학점은 3.5점, 토익 스피킹 레벨 6, 커말 2급, 유통관리사 2급, 운전면허 2종, 교내 시사 동아리, 학과 학생회 활동, 포털 블로그 운영, 식품 관련 기업 서포터즈 활동, 영화제 봉사 활동, 홍보 대행사 인턴 6개월. 고민은 많아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평균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코로나로 어려워진 취업 시장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두 번째는 제 스펙으로 지원해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영업관리 지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문과가 지원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만한 직무는 어떤 걸까요? 입니다. 지난 하반기 현대백화점에 지원했던 조유진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고민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뭐 연결해 보면 그냥 결국 고민사항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력을 바탕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취업이라는 게 무슨 정답이 있어가지고 본인 이력이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지원자분께서 영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유통관리사라든지 그리고 뭐 홍보대행사라든지 대의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영업관리 분야로 지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적절해 보이는데 특히나 또 유통 쪽으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사실 유통 안에서는 제일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그 앞에 면세점이 있긴 한데 면세점은 거의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백화점도 이제 오프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마트가 됐든 편의점이 됐든 그다음에 뭐 SSM이 됐든 아니면은 유통과 관련된 식품 제조 기업이라든지 그런 B2C 기업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문과가 지원했을 때 경쟁력 있을 만한 직무는 사실 없어요. 죄송하지만 문과가 경쟁력 있는 직무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이씨 뭐냐 이거. 저도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만을 바탕으로 이걸 뭔가를 하려기보다도 취업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갖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전공이라는 부분을 꼭 뭐 100% 활용한다기보다도 그 전공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지원자가 또 학습력이라든지 또 응용력이라든지 사고력 이런 걸 다 키웠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발휘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문화 콘텐츠 학이니까 이걸 활용한다라고 하면 콘텐츠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가 또 유통 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꼭 이거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좋은 결과를 좀 얻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잘 하고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 이렇게 뾰족하게 특정 분야에 준비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과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인데요. 문과 출신이 지원할 만한 직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문과 출신. 문과는 어쨌든 문과가 지원하는 직무는 다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과를 선호하는 직무는 없다. 자꾸 이 슬픈 얘기만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한데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강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떠한 사고력이나 지금 억지로 지어 짜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거짓을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문과 얘기를 그만할까요? 문과 출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경영 지원과 영업 마케팅 분야가 있다. 하지만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서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만 믿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이라든지 특히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한 경력 이런 부분들 많이 갖추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어 우리 세미 씨가 오늘 어떤 소식을 가져왔나요? 최근 현대백화점이 운영과 차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최대 3천억 원의 공모체를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모체가 뭐고 이 공모체를 발행했을 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마이너스 금리다 해가지고 뭐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량한 회사니까 이 기업이 설마 망하지 않겠지. 나한테 확정된 이러한 금리를 줄 수 있으니까 뭐 개인 입장에서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체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기업이 지금 되게 어려우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모체를 발행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기업은 이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대규모 그런 투자의 어떤 과정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떤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러한 금액들, 자본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백화점이 지금 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우리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업이 이런 여러 활동들, 미래의 경영 환경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구나.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캠리, 캠퍼스 리크루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이 캠리 면접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캐주얼해요 느낌이. 근데 이제 뭐 정장도 입고 가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은 백화점과 관련된 어떤 이슈, 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가본 데가 있느냐. 가봤던 어떤 게 좀 불편하더냐, 뭐 다른 백화점 중에서 우리가 뭐 벤치마킹 해야 될 때 어디라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나가고요. 또 우리 지원자 개인 이력과 관련된 거, 뭐 취미가 뭐냐, 스트레스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영업과 관련된 활동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이력과 관련된 부분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 또 백화점에 대한 어떤 관심에 대한 부분들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취준생 동신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2번입니다. 귀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를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향하는 6가지 핵심 가치와 연결지어 기술하시오입니다. 참고로 이제 핵심 가치는 열정, 자율, 창의, 지속, 성장, 업무 혁신, 고객 지향, 상생, 추구입니다. 너무 많은 걸 발랐는가? 이 문항의 너무 평가도는 뭘까요? 회사에 잘 맞는 인재상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잘 맞는 인재상인지 파악하는 의도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6가지를 다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뭐한 가지만 강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이렇게 6가지 핵심 가치와 연결지어 기술하라고 했지만은 한 가지만 해도 상관없습니까?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몰랐어요. 6가지 다 쓸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네. 보면서 언제 다 6가지 쓰지? 아니 6가지를 어떻게 다 연결을 시키지 네.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첨삭을 해볼 텐데요.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열정으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근거하는 열정이다. 이렇게 해서 열정에 대한 우리 지원자의 개념을 서제목에서 강조하신 것 같아요. 판매 전략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다. 상품을 완판한 경험이 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열정을 어떨 때 발휘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한 번 시작한 일은 제대로 하자. 그 모든 거에 열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다 시작을 했겠죠,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가급적이면 열정을 좀 더 어떤 조직 활동을 할 때 조직과 연관된 어떤 책임감과 연관된 분야에서 더 열정을 발휘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완판을 목표로 했다. 나쁘지 않은데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완판을 뭐 3일 안에 하겠다. 뭐 일주일 안에 하겠다.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목표도 더 명확하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을 첨삭해봤습니다. 문제를 확인했고 이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방법을 찾는 시점까지 작성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경험이 이제 판매에 대한 건데요. 조금은 흔한 경험을 사례로 드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요. 꼭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강조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중요한 건 어떨 때 열정인지 그리고 열정을 어떻게 발휘하는지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쓰는 건 좋지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문단에서 이것만 거쳐도 합격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겠다 싶은 문장 꼽아주실까요? 한 번 시작한 일은 제대로 하자라는 가치관과 특히 더 지금 이 조직에 이 완판이 중요하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표현을 해줘서 우리 지원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더 열정을 발휘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목표를 주어졌을 때 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구나. 그런 인상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제목도 이제 한번 이야기해봐야겠죠. 유진 학생이 쓴 소제목은 어떤가요? 일단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6가지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열정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의 근간이다라고 하면서 열정의 의미를 해석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그럼 적절한 거를 저희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적절한 거를? 야, 너무 적절한 좋은데요? 거 저희가 네. 손대면 더 적절하게 내가 만드는 오랜만에 좋은 소제목 봤어요. 저희 능력이요. 조금 약간 부족한 거를 한번 뭐 이렇게 고쳐보는 거는 해도요. 적절히 있는 거를 더 적절하게는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한번 치고 넘어가면 어떨까? 열정 모든 것의 근간 표현법은 맞는데 아까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의 근간이다. 모든 것에 열정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제가 아까 한 번 시작한 일은 제대로 하자고 이거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원자는 자기가 뒤에 본문에서 강조한 내용을 요약을 잘했기 때문에 소제목을 잘 쓴 건 맞는데 어차피 뒤에 본문을 바꿀 거기 때문에 바꾼다고 한다면 열정, 책임감을 발휘하는 순간에 더 중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좋게 바꾸려면 지금도 괜찮지만은 더 좀 좋은 소제목은 열정, 뭐 책임감을 뭐 이렇게 해서 바꾸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쌤이 또 한번 첨삭을 해주실까요? 네, 당시 연말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파티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다수 포착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참치회를 파티 연말 관련지 영업했다. 자, 이게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관찰 이거 한 것만 보고 바로 그냥
영업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즉공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뭐 리본을 부착했고 뭐를 했다 그랬더니 뭐 100세트가 완판됐다. 영업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거든요. 영업 이렇게 쉬웠으면 뭐 다 영업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분명히 어렵게 했는데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이 있다 버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좀 더 없는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레보니에 리본을 부착해주기 위해서 뭐 어떠한 그 리본 부착법을 배워오면서까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없는 힘을 발휘해서 완성했다는 느낌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힘도 느낄 수 있었다. 매사에 불타는 열정으로 임하여. 이런 표현들이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매사에 열정이 불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냐 그럼 나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저는 형식적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열정이 왜 중요한지 우리 입사에서도 열정을 발휘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모든 과정에 열정을 발휘하겠다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은 앞서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인사 담당자라면 이 자소서에 몇 점을 주실지 또 핵심 가치 중에 열정과 연결지었는데 그 부분은 잘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점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6점이 합격이라면 5.5. 오, 6.5.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못 쓴 자소서는 아니에요. 5.5면 되게 뭐 점수가 낮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웬만하면은 합격 점수가 6점이라고 한다면 8점 이상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요거 자소서는 뭐 소재도 좋고요. 뭐 문장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열정이라는 거를 과연 언제 발휘하는지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제가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열정을 발휘했을 때 우리 지원자가 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초능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까지 내고 몰랐던 것도 배우면서까지 성격의 컴플렉스까지 극복하면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덜 돼 있어요. 그러면 세미 씨는 이제 첨삭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저는 이제 열정이 키워드긴 하지만 뭐 열정의 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사에 불타는 열정.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이 열정을 다른 단어로 좀 바꾸는 게 인사 담당자들이 조금 더 각인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건가요? 열정이란 단어는 그대로 쓰시는데 본인이 생각한 열정이라는 게 모든 것의 근간이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제가 생각한 열정이라는 것은 목표를 구체화하고 없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열정에 대한 본인의 재정의를 구체화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문단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열정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겠네요. 그거를 두 갈씩 했었어야죠. 두 갈씩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꼽아주실까요? 매사에 불타는 열정으로 이게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열정을 발휘하는 게 어렵겠지만 하지만 특히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이런 열정을 계속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필요성의 차별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첨삭을 다 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예. 자, 이번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진 학생이 지원하는 영업관리 직무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영업관리는 일단은 뭐 특정 자격증이나 뭐 전공이나 이렇게 우대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통기업에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유통기업에서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업에 대한 이해와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 뭐 유통관리사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재무회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SCM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영업 관련된 그런 활동들, 경험, 인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기가 참 쉽지 않으시겠지만 기회가 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그런 역할들도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유진 친구가 직무에 맞게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SCM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력서 상에 봤을 때 홍보 대행사에서 근무한 건 좋은데 어떤 유통기업이라든지 이런 영업 관련된 그런 인턴들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쌤이 보고 광탈의 원흉 유진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완판을 목표로 했기에 판매율 향상을 위해 고민하다 고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당시 연말 파티를 즐기기 위해 파티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다수 포착했고 이렇게 하는 문장인데 그럼 저와 세미 씨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네, 들어봅시다. 네,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완판을 목표로 했기에 판매율 향상을 위해 고민하다가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선호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당시 연말 파티 시즌이라 백화점 등 오프라인 파티 매장과 온라인 매장 한 5군데를 들어가 보니까 땡땡 파티용품만 매진이 된 거를 발견했습니다. 자, 저도 해보겠습니다. 단시간에 완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판매 향상을 위해 고민하다가 고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당시 연말 파티를 즐기기 위해 파티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다수 포착했고 매일매일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파티데이를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약간 뭐 할로윈데이 같은 거를 뭐 만들어가지고 계속 파티를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파티데이. 말도 안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준 씨가 유튜브에 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 시청자들을 관찰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시청자들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걸 보고 그것만 보고 바로 어떠한 기획을 한 거야. 그 기획이 잘 되겠어요? 아니면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저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청자들만 보고 바로 판단해서 결정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정보라는 거죠. 본인의 어떠한 채널의 정체성, 그 다음에 다른 경쟁자들,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시기적인 어떤 특징, 그리고 시청자들의 반응,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지 그냥 몇 개 지금 말 그대로 시청자들이 최근에 먹방을 좋아하니까 나도 먹방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게 지금 그렇게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뭔가 판단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영업 경험인데 우리 지원자가 뭔가 영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영업에 대한 어떤 감각이 떨어져 보이거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진짜. 그냥, 당연한. 네. 아니 뭐 이게 유행이니까 이거를 따라가야지.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렇군요. 많은 학생들이 저희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오늘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오늘 배우고 고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답변에 대한 피드백은 예, 답변할 오답인가요? 가치가 그래요? 오답이라기보다도 가치가.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 비슷한 개념으로 그래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그 관찰 외에 좀 다른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나요? 네네. 오프라인 매장이랑 온라인 매장 한 5군데에서 서칭을 해봤다. 충분히 반영하셔서 강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 처음에 이거 말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네네.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내가 정답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또 제가, 저희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맞아요. 이랬잖아요. 네네. 모르고 그냥 말했는데 정답이었어. 얻어 걸린 거. 네, 알겠습니다. 세미 씨는
그럼 거의 근접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아 네. 이렇게 현대백화점 냈으면 전 합격인데. 네. 예, 백화점 쪽으로 꼭 취업하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1층. 예, 1층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백화점에 지원했다 안타깝게 탈락한 조유진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까요? 현대백화점은 뭐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아니면은 뭐 오디션 같은 굉장히 채용 과정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이 일반 공채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뭐 캠리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캠리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오디션 채용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떠한 그런 짧은 순간 안에 면접이라는 과정 안에서 본인 어떤 끼라든지 지원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꼭 캠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원자가 이제 공채를 통해서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좀 유리한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미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저의 활약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네. 저는 백화점 쪽으로 또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백화점으로 가면 월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1층. 1층은 거예요? 네. 1층 1층 명품 거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러면 월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백화점 쪽에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기억하면 정말 좋겠다.